11일자 기준에서 시장이 어찌됐든 강보합으로 잘 형성이 돼 있어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금 일본이 1.7%의 강세입니다. 미국과 유럽 쪽의 강세, 거기에 일본의 강세를 감안하면 국내 증시의 흐름은 너무 과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을 해요. 여러 가지 내용에서.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부정적인,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연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점부터 해서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15% 밀려 있는 거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15%, 그리고 주봉으로 놓고 보실까요? 바닥 대비에서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5.68%의 반등입니다. 15% 5.68. S&P 500 지수는 어떻게 돼요? 19%에 7.22. 나스닥은요 28%에 10%의 반등입니다. 여기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20%,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비슷한 흐름이 돼버렸죠. 그리고 바닥 반등이 지금 솔직히 제한적이에요. 5%. 조정은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의 조정이었는데, S&P 500 지수의 흐름하고 비슷한 조정이었는데, 일단 바닥 반발력은 다소 이제 조금 못 미치는. 그러니까 니케이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12%면 가장 안 빠진 국가가 되고, 저점 대비해서 오히려 9% 올라와 있어요. 다시 정리한다면 나스닥이 28%, S&P 500 지수 기준이 유럽하고 비슷한 흐름 20% 전후 수준, 그리고 니케이는 아예 제한적이죠. 12%. 이건 왜 그럴까요?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일단은 그 니케이 쪽의 경우는 엔화가 상당히 약세죠. 그러니까 지금 니케이 지수를 달러화로 환산했을 때 기준, 올해 들어서 엔화가 20% 절하가 됐어요. 그러면 20% 절하된 만큼 똑같은 위치에 있으려면 20% 더 위로 올라가 있어야만 시가총액의 기준이 같아집니다. 그거 계산 방식은 나중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엔화가 절하가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등락률이 나오면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10,000원에서 S&P 500 지수처럼 2,000원이 빠져서 8,000원이 돼 있으면 그냥 8,000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엔화의 가치가 20% 절하가 됐잖아요. 그걸 달러화로 다시 환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8,000원 곱하기 또 20% 할인됐으니까 88에 64, 6,400원 뿐이 평가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평가 그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동률한 8,000원으로 기준을 잡으려면 9,000원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9,000원 곱하기 80%, 89, 72, 그래도 72고. 거의 밀린 게 없어야, 엔화 20% 절하된 부분에 비슷한 위치가 되겠죠. 거의 밀린 게 없어야.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8%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S&P 500 지수가 20% 밀려 있다고 치면 12%덜 밀렸잖아요. 엔화의 20% 약세 기준을 감안했을 때 지금 92라고 잡으면 9,200원 잡으면 9,200원 곱하기 달러 환산했을 때 20% 절하 89, 72, 74. 그러면은 여기는 오히려 26%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 계산 방식이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달러 환산 종합 시가총액 기준.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지, 일본이 무지하게 지금 경기가 좋아서 덜 빠진 건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우리나라의 그 지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지수 기준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최고점 대비 28.97이면은 나스닥하고 거의 똑같아요.
시가총액 비중이 37%가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근데 사실 그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함된 시가총액 비중이라 의미는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됐건 바닥 대비해서 돌리는 흐름은 제일 제한적입니다. 나스닥이 10% 돌릴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0%가 우습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대비 6%가 더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6%의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수 대비해서 6%면 622, 638, 150포인트 정도 된다고 치죠 그냥. 그러면 2,500입니다. 그럼 미국이 여기서 반등이 끝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끝날 걸로 보세요? 끝날 걸로 보면은 주식 다 팔고 쉬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끝나지 않을 걸로 보니까 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유지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7월 달에 농담하는 게 아니라 7월 달에 2,700, 2,800을 염두에 두시고 대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기술적 분석하고 앉아 계시면 되겠어요? 응? 추세가 깨졌어요. 바닥 확인하고 들어갈래. 어디서 그렇게 배워오신 거예요? 응? 거꾸로 여쭤보고 싶다니까. 우리도 연구원하다가 밖에 나가서 전문가라고 한다는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 어디서 그렇게 배웠니라고. 응? 뭘 어디서 바닥을 다지고 어디서 뭘. 말씀은 계속 드린 것처럼 지수나 대형주의 주가의 흐름은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펀더멘털적인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옳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극대형주죠. 시가총액이 크니까.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흐름은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공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공시가 제대로 나온 건가요? 한번 볼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떤 뭐 엄청난 내용의 그 주가를 변동시킬 만큼의 뭐 수주 공시 계약이 나와서 그런 게 없죠. 투자 판단에 대한 이건 뭐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기준인 거지. 이것이 지금 직접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쳐서 어마어마하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들어가는 게 코로나19 확산의 이슈가 불거져 있고 그 이슈가 불거진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지 여부를 보면서 거래가 수반되느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맥락 자체도 뭐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돌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지금 55%나 바닥 대비 들어 올려놨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변동성 종목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저 고점까지는 엄두도 못 내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한 번씩 터지면 막 잭팟 터지듯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도박장의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구조적으로 망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 시간 될 때 뭐 카지노든 복권이든 경마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마나 복권은 50%가 이미 세금으로 빠져요. 발행 순간 판매 대금의 50%는 무조건 세금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 갖고 배당을 해주는데 만약에 100만 장 발행을 했는데 10만 장뿐이 안 팔렸어. 그러니까 10만 장이 팔렸든 만 장이 팔렸든 50%는 일단 세금이에요. 나머지 50%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데 그거 계속 해봐야 계속 손해죠.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막건이 발매되는 순간 50%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50% 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게임 하면 할수록 무조건 손실인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세가 나오고 저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너무 이제 먼 구간이 되죠. 막연하게 먼 구간이 아니라 실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프리미엄만 너무 높았었고 그 프리미엄이 깨진 저거를 넘기려면 이제 저 거래대금 하루에 조단위 4조씩 터지는 하루에 4조씩 터지는 거래대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뭐 형성되면 그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나 이거 한 방만 터져주면 좋겠어라는 생각. 그리고 방안에서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에서는 변동성이 나오면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그나마 시즌 정도, 뭐 휴마시스도 1조 미만이라 그렇고. 근데 쇼박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은 얼마 전에 그 지인 만났다 그랬죠 지난주에 이 종목을 추천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흥분을 하겠죠. 와 우리 선생님이 10% 오르는 종목을 준다고. 근데 거래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거래대금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종목 그런 부분의 설정 범위를 배워가시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느끼셨을 거예요. 또 자금력들이 일정 범위 있으시기 때문에 야, 내 돈이 들어갔을 때 내 자금이 들어갔을 때 이 종목의 주가가 왜곡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자, 결론적으로는 일단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보이시는 것만 확인하고 대처하세요. 쓰잘데기 없는 말 같지도 않은 걸 배우겠답시고 돈 주고 과금하고 뭘 배워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쓰잘데기 없는 단타 친다고 되도 않는 시가총액도 되도 않는 종목 변동성 나왔다고 현혹시키는 거에 농락당하지 마시고 답답하시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답답하시니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뭐 중국 증시를 비교한다든가 그런 건 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아예 여러분들의 격을 높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놓고 보시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더 미끄러질 때마다 그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저께 팔았으면 이런 거 말고 그 자리에서 이게 시장이 또 혹은 이 종목이 돌려질 수 있는지 여부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래서 아시겠죠? 방금 보신 것처럼 다우, 뭐 S&P 500 지수, 나스닥, 다우는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이다 이런 내용. S&P 500 지수가 실질적인 미국 시장의 대형 500개 종목에 대한 지수이다 이런 내용. 그들이 19% 빠지고 뭐 바닥 대비 6, 7% 들어 올렸다. 독일은 어떻게 돼 있니? 일본은 어떻게 돼 있니? 아, 일본이 왜 이렇게 방어력이 좋지? 아, 엔화가 올해 들어서 20% 이상 폭락했구나.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건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유가에 대해서도 수십 차례 이상이죠. 해석을 해드린 것처럼 유가 때문에 물가가 갑자기 고공행진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그런 흐름까지도 아니에요. 환율 마찬가지고 일본의 엔화처럼의 비이성적인 원화 약세가 일단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버겁죠. 버거운데 뭐 미국의 정책이 엔화 대비해서 달러의 월등한 강세를 기준으로 가겠다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평가 절하된 부분이 일본 엔화가 올해 들어서만 바닥 대비 33%. 제가 아까 20%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저 21년이네요. 깜짝이야. 올해 들어서만 20%.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33%. 원화의 기준에서는 작년 기준 대비해서는 20%, 올해 기준 대비해서는 9%. 엔화의 약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 유로 기준하고 파운드화 기준 잡아도 달러 유로 같은 경우에 올해 12%. 그러니까 막 미국이 아무 화폐에 대해서나 야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12%면 우리나라의 원화 절하 그 기준하고 큰 차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1,300원 넘겨가지고 주거니 성리 큰일 났니 난리 났니. 달러 기조가 그런 거예요. 달러 기조가. 파운드화 기준에서도 올해 들어서 이제 파운드화가 엄청난 약세를 띠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조금 약세죠. 오히려 금리 5차례 올리고. 달러의 인덱스, 달러의 정책 자체가 좀 강세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렇지. 뭐 유럽이나 영국 대비 월등히 미국 경기가 좋아서 달러가 강세를 띈다. 안전자산이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에요. 달러가 어떻게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돼? 지금 현재 기준에서 미국발 악재인데 결론적으로 그 미국발 악재일 때 달러는 약세였는데 정책 기조가 달러 강세 기조로 가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만큼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 소수 의견이 지금 이제 지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예. 네이버에서 이제 포탈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위에서든 아래서든 눌러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일단은 시장 어렵죠. 포트폴리오 이제 전체 같이 구성하신다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요번 장 잘 마무리하시고
우왕좌왕하다가 더 큰 낭패를 보시기보다는 지금 전화하세요.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